이 할아버지를 단 한 번만 도와주면 당신 인생까지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착한 마음 하나로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아직은 모르시겠죠? 남남인 여자와 할아버지의 만남, 지금 그 스토리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매일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 그리고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완전히 잃어버려 그저 무의미한 숨만 쉬고 있는 사람. 저는 32세 이수아, 명백히 후자였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사설 경호원으로 인정받던 저는 친언니처럼 믿었던 업체 대표에게 모든 재산과 신용을 빼앗겼습니다. 남은 건 막대한 빚과 312원뿐.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단칸방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백발이 성성한 78세 박 할아버지가 3명의 양아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낡은 폐지 리어카를 지키려 애쓰는 그 모습이 제 모습처럼 보였어요. 깡패의 발이 할아버지 명치를 향해 날아가는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3명을 바닥에 패대기 쳤죠. 할아버지는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런데 고마움보다 두려움이 더 컸어요.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눈빛. 할아버지는 종종 걸음으로 도망치시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죽고 싶던 제 머릿속에 그 떨리는 리어카 손잡이와 하얀 머리카락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나오는 시간을 맞춰 골목 모퉁이에 섰습니다. 멀리서 숨은 채로. 할아버지의 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시고 땡볕 아래서 리어카를 끌고 가파른 오르막에서는 허리가 부서질 듯 휘청이셨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뒤에서 리어카를 밀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뒤돌아보기 전에 재빨리 숨었어요. 저녁에는 제 마지막 돈으로 사온 따뜻한 컵라면을 문 앞에 몰래 놓아드렸습니다. 처음엔 극도로 경계하시던 할아버지도 며칠이 지나자 문 앞 음식을 집어들 때마다 골목을 향해 꾸벅 목례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비 오는 어느 밤, 할아버지가 제 손등에 난 상처를 보시더니 비를 맞으며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캔 커피와 밴드를 사오셨습니다. 그 투박한 손으로 제 손등에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밴드를 붙여주시며 속으로 중얼거리셨죠. 따뜻할 때 마셔 아가. 그 순간 제 안에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깡패들에게 심하게 맞으셨습니다. 저를 지키려다 대신 몽둥이를 맞으신 거였어요. 저는 미친 듯이 할아버지를 업고 반지하 단칸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할아버지를 눕히고 응급처치를 하던 중 낡은 장롱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떨어진 건 오래된 대학 노트 한 권, 김상진 원금 3천만 원 이자 20%, 박수철 원금 5천만 원 이자 30%, 빼곡한 이름과 진명에 넘겨받음, 가족 야반도주 같은 메모들. 할아버지가 과거 악명 높은 사채업자였다는 사실이 제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극도의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이 손이 수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짜낸 손이었단 말인가. 당장 나가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장부 뒤에서 한 장의 편지지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나쁜 놈이었다. 수많은 사람의 집을 빼앗고 가족을 파탄냈다. 그런데 치매가 왔다. 기억이 하나둘 지워지는데 그 사람들의 울음소리만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 그래서 가진 모든 걸 팔아 조금씩 돌려주고 폐지를 주어서라도 죽기 전까지 속죄하고 싶다. 편지 뒤에는 수십 장의 익명 기부 영수증들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손이 동시에 가장 무거운 죄를 지고 평생 지옥 같은 속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며 힘없이 물으셨죠.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에 모든 원망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갈 데 없어요. 여기 있어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주름진 얼굴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있어. 방은 좁아도 밥은 두 그릇은 거뜬히 할 수 있어.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딸하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수아야. 그 후로 우리는 함께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치매가 깊어져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에도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저요, 할아버지. 옆집 수아예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아, 우리 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가족이란 꼭 핏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 낡은 반지하 방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그릇의 밥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등불이 전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장 아픈 밑바닥에서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각박하고 팍팍한 세상 속에서도 아직은 사람의 체온이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 사연 등불이 세상을 밝히는 더 감동적이고 진실된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